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 안정이 되는 동시에 또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어떻게 해요? 처음에 왔을 때 듣어요? 저기딱 나타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지가 이거는 안 되는 걸 알아요. 이건 안 되는 거. 이미 배웠으니까. 안 되는 건 줄 아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간복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게 간복이구나. 네. 그리고 은근히 이제 말도 조금씩 하면서 행동도 이거 쓰레기 이제 막 이렇게 장난하고 뭐 가위질하고 그랬으면 이건 이제 쓰레기통에 치우자 하면 말 잘 들 때 네 하면서 이렇게 놀이처럼 치우는데 네요. 이런 발로 이렇게 하면서 눈빛이 이렇게 막히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면 아빠가 이제 뭐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데 가서 슬그머니 가서 아빠 뭐해?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움직이면서 아빠가 쓰던 수첩이 찍 찢어졌어요. 그럼 얘가 눈치 딱 보죠. 잘못했으니까. 조심해야지. 이건 찢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고 쭉 찢어요. 눈을 이렇게 보면서 쭉 찢어요. 이런 식으로 은근히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요. 또 엄마 아빠하고 이제 조금 정리가 된 듯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전혀 또 싹 바뀌어가지고 또 일명 망나니지처럼 막 그렇게 합니다. 이럴 때 또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하나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주변 상황이 개지 우리 가끔 보면은 입양한데 이런 생각 전혀 좀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제가 어려웠던 게 몇 살이 아빠 어디 계셨나? 말로 해서 안 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했는데 눈빛이 싹 바뀌면서 막 해요. 그랬을 때 저는 그냥 할 수 없이 엉덩이를 찰싹 대갔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아프잖아요. 근데 조곤조곤 얘기를 하면 네 하면서 이제 수긍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2-3달 정도까지는 엉덩이를 수미가 이렇게 그런 상황이 안 되면 맞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안 때려도 다 이렇게 이제 되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좀 잡아주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른 집들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잘 하시나? 좀 궁금해요. 저희는 엉덩이만 가르쳐도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전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성가정에서는 말로만. 그래서 처음에 우리 보통 아이들한테 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끼를 듭니다. 이렇게 하고서 뭐라는 거야 막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말을 안 듣고 제 손을 꽉 잡아요. 지가. 그러니까 거기 선생님이 하셨던 거죠. 꽉 잡고 선생님이 조곤조곤 얘기했던 걸 지가 반대로 힘을 꽉 주고 저를 꽉 잡고서 이러고 쳐다보면서 엄마가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수미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랬지 하면서 쫙 때리면 맞아본 적이 없구나. 우리만 이제 기선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랬지.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이제 하면 그때부터 네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리를 하고서는 꼭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아주고 엄마가 그랬을 때 너무 속상했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잘할 수 있지? 내 소리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네 하면서 넘어가고요. 또 이제 뭐 저기 맨 밑에 저거 중요하죠. 뭐 어떤 상황에서 너 나중에 그렇게 하면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런 말 이렇게 각각 엄마 아빠 입에서 나오는데요. 이건 정말 했으면 그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이거 하면은 엄마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뭐 어기고 이랬으면 했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울고불고해도 안 된다고 하고 어디 뭐 마트를 가거나 어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너 잘못하면 나중에 너 집에 가서 보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혼내는데 대신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좀 컸잖아요. 컸기 때문에
남들이 있는 데서 혼내는 거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죠. 네. 다른 데 없는 데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고요. 제가 또 처음에 실수했던 게 뭐냐면 오빠들이 있는 상태에서 얘를 혼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나타나는 게 내가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오빠들이 엄마 아빠 흉내를 내고 있어요. 지들이 엄마 아빠처럼 혼내요. 오빠들이 있는 상태에서 혼내면 안 되겠다. 따로 데리고 가서 해야지. 지들이 무슨 엄마 아빠야. 엄마 아빠처럼. 오빠들의 역할이 있는데 이렇게 엄마 아빠처럼 혼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워낙에 두려움이 심한 아이였기 때문에 새로운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보여놓고 주차장에 이렇게 딱 내려오면 저희 이제 아파트다 보니까 아파트 그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보면 고양이들이 먹을 겁나 이러면서 또 저기 여름 갔을 때는 차 밑에 들어가서 낮잠 자고 이러잖아요. 이러면서 엄청 무서워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미야 네가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지금 자다가 깜짝 놀랐잖아. 무서우면 네가 이렇게 피해가고 조용조용 가면 쟤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면서 이제 한 가지씩을 무서워하는 것들을 이제 무섭지 않은 거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렇게 성가정에 있을 때 얘가 많이 혼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떤 놀이활동하거나 이럴 때 뭐 공이라든가 뭐 찰흙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물건들 있잖아요. 무서워서 만지지릅니다. 막 이러니까 활동 자체가 아예 안 돼서 그것 때문에 혼나기도 하고 이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지사님도 그런 거 잘해요? 뭐 이런 거 잘해요? 그런 거 별로 없는데 하는데 가끔 그런 상황들 뭐 고양이를 본다든가 막 이랬을 때 두려움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감기 느끼를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물하고도 집에 있는 거 너무 공격적으로 다 내 손만 가면 다 부서지죠. 부서지고 막 이런 것들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 그리고 뭐 동물이나 이런 또 식물 찢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엄마 아빠가 그럴 때 어떻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이제 산수에 가서 이렇게 골초를 하는데 수미를 데려갔어요. 돗자리를 깔고 이제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먹다 보면 뭐가 와요? 산수 같은데 요만 한 1cm쯤 되는 거미 아니 개미들이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미 몸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개미를 딱 잡고 개미야 미안해. 여기 니네 집인데 우리가 여기다 돗자리 펴서 진짜 미안하다. 우리 잠깐만 놀다 갈게. 미안해 하고 나주면서 또 먹을 것 좀 줄까 하고 좀 주고 이렇게 하니까 수미가 무슨 말이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면서 좀 이따가 이제 개미 데리고 놀다가 니네 집 가 하고 이렇게 놔주고 막 하면서 이제 두려움들이 그런 식으로 조금씩 극복되게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해주는데 얘가 또 식탁에서 보면 굉장히 깔끔한 성격 있잖아요. 시설에도 그랬나요? 처음에 밥을 먹는데 저희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부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막 꿀떡꿀떡 삼키면서 이렇게 먹는데 어떻게 해요? 조금만 묻어도 휴지대다가 닦고 조금만 흘려도 휴지대다가 닦고 뭐 떼다가 닦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식탁 의자에서 내려와서 휴지통에 집어넣고 다시 와서 먹다가 넣고 막 심각하더라면서 저런 게 다 없어져야 돼 하면서 저기 보시면 산책이나 등산이나 뭐 캠핑이나 텃밭놀이 갔을 때 자연에 데리고 가서 뭐 묻으면 좀 어때? 묻으면 좀 어때? 이러면서 그냥 벌떡하게 그러면 좀 어때?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예민함들이 많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얘가 좀 마음도 많이 편안해지는 그리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처음에 우리 가족 엄마 아빠 오빠들하고 관계 맺는 것도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점점 이렇게 확대해 나가면서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요. 알려줄 때 저렇게 주변에 언니 있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얘는 이제 여자애니까 좀 맑게 알아듣는 언니 데려다가 언니야 특히 이제 사촌 언니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수미는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속상해하지 말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알려주면서 좀 놀아줄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걔도 코치를 해주면서 수미도 살짝살짝 코칭해주면서 이렇게 놀게 해줬더니 조금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두리뭉실해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계를 좀 원만하게 자연스럽게 까칠함을 좀 없애는 그런 식으로 이제 관계 맺기를 좀 해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다라는 거. 잘 어울려야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잘해주잖아요. 처음에 막 사촌언니랑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울어요. 제가 어쨌다고 하고 막 이렇게 몰라서 그러잖아. 이렇게 해줘 하면서 이제 해주다가 수미도 조금씩 해주면 그 언니가 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지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사는 애들은. 자, 훈육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다 잘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정말 위험한 거, 다치는 거,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는 거는 쭉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붙여주지만 웬만한 거는 그냥 그래 해봐. 대신 이렇게 하면 더 좋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상대방이 자기를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를 느끼면서 엄마 말을 들으면 뭔가가 좋아. 이런 상태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게 하니까 훈육이 잘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안에 이제 이런 내용들은 제가 거기 카페에도 글을 다 올려놨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렇게 했어요 라고 올려놨습니다. 혹시 여기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기 보면 이제 자이행이가 있잖아요. 집에 왔을 때 한 3일쯤 되니까 이제 저게 싹 나타나는데 어제 보니까 동영상에 그거 있더라고요. 수미 아빠가 찍어놨더라고요. 들어가고 일어났는데 얘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눈을 가려요. 눈을 가리고 아빠를 이렇게 보면서 보지마 이러면서 하다가 가만히 이제 썰을 하다가 또 하다가 이러지. 걔가 부끄럽다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아는데 저걸 이제 어떻게 고쳐줄까 하다가 이제 제가 먼저 나오잖아요. 피난다. 오늘 이렇게 하면 아파서 나중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집에서는 싹 고쳐졌어요. 고쳐졌는데 이게 언제 나타났냐면 없어졌다가 얘가 1학기에는 어린이집을 갔었는데 이 어린이집 사정에 의해서 같은 어린이집 유치원이에요. 그런데 5살 반 아이들이 인원이 처음 줄어갖고 5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수미한테는 굉장히 최적의 상황이에요. 선생님 한 분 다니면 너무 좋은데 몸에 운영에 좀 문제가 생기니까 유치원으로 이렇게 합치면 안 되겠어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치원 부족한 반으로 이렇게 합쳐졌는데 합쳐서 가보니까 이미 있던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죠. 선생님이 바뀐 거예요. 관계가 좋고 새로 간 5명이 갔는데 이 나머지 애들하고 관계 맺는 잘 되는데 처음에는 약간 좀 고친 면들이 남아있으니까 처음에 갔을 때 왠지 지 느낌으로 왕따가 된 느낌이 되니까 그게 나타나더래요. 선생님이 처음에 뭐지? 근데 내 선생님이 다행히 이제 한 10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 좀 두고 봐야 되겠다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안 했다가 순간순간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시고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원해서 얘가 어떤 인지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 자기가 끼지 못하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너무 심심하니까 저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아프고 나중에 피가 나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해야 되니까 엄마는 너무 걱정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한테도 하면 엄마가 너무 걱정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얘기하고 집에 왔을 때 수미한테도 선생님께서 너 걱정하시더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다음 날부터는 안 하더니 오늘 갑자기 자다가 딱 깨서 일어나더니 엄마 나 아프게 안 했어. 그러면서 지 스스로도 배경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 시기니까 이렇게 말로 해도 이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훈육에서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절 교육이에요. 예절. 밥 먹을 때 예절. 특히 이제 식탁 같이 차리면서 준비를 하고 딱 앉으면
아빠가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우리도 다 같이 먹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은 다음에 나 혼자 다 먹었어도 다른 사람 안 먹었으면 기다리고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이거는 너무 쉽게 된 것이 오빠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따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예절을 이렇게 잘 가르쳐 놓으니까 어디 가서 민폐를 안 끼치는 거야. 처음에는 얘를 데리고 이제 밖에 식당에 가거나 이러면 막 턱 떨어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민폐를 끼쳤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되니까 민폐를 안 끼치고 사람들이 예쁘다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니까 자기도 그 소리가 듣기 좋으니까 잘하려고 하고 그래서 예절교육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유아기 시절에 이걸 잘 잡아놓으면 단체 생활을 할 때에 굉장히 쉽게 적응을 해요. 근데 이게 안 잡히면 단체 생활 할 때 맨날 혼나요. 혼나니까 거기서 얘가 적응을 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고 이게 사실은 문제가 생기면 자존감이 굉장히 뚝뚝뚝뚝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하기 때문에 얘가 처음에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갔을 때 식탐은 좀 나타났지만 이게 잡히니까 선생님이 수미를 뭘로 칭찬하냐면 먹는 걸로 칭찬하는 거예요. 골고루 꼭꼭 씹어서 잘 먹어. 다른 애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편식 되게 심하잖아요 요즘 아이들. 근데 잘해 하면 묵줄해가지고 이러고. 그래서 그런 거 정말 사소한 거지만 이걸 잘 잡아놓으면 적응 정말 잘합니다. 네, 그래서 식사하는 거, 인사예절 같은 경우 인사만 잘해도 어른들한테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듣잖아요. 심지어는 저희 오빠들 키울 때 조금만 할 때 같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기차 안에서 만난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같이 내리는 어떤 할아버지가 약간 술이 약간 이렇게 드신 분이 같이 내렸는데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저희가 안녕하세요 그래서 인사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술김에 요즘 애들 이렇게 인사 안 하잖아요. 아이고 착하기도 하지 하면 용돈을 사왔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용돈 또는 뭐 이렇게 나들이 가서 어느 집에 뭐 이렇게 차려놓고 먹고 있는데 가서 안녕하세요 뭐 여자 분이 그 집에처럼 먹고 있어요. 먹고 있다가 저희가 가면 뭐해요 거기서 그러면 누구 엄마세요 일로 오세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이러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예절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대우받아요. 밖에 나가서 그럴 때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나름 굉장히 뿌듯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훈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하고 그냥 이렇게 어울리면서 어떻게 보면 태어났을 때 굉장히 동물적인 모습이잖아요. 동물적인 모습에서 점점 사람답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건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고 얘네들보다 몇십 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이렇게 엑기스만 딱딱만 찍어주면 바로바로 애들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할 때 꼭 이렇게 부글부글하면서 싹 올라오는 게 있죠. 화가 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화가 나면서는 일단 딱 입을 다물어요. 네. 오늘도 차 타고 오는데 뭐라고 막 지가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데 말도 되지 않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듣는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렇게 할 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엄마 말을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할 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똑같이 하더라고. 그러면 수미야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다른 사람 말을 다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네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따라하는 거 아니잖아 했는데 그 말 안 듣고 똑같이 또 따라하고 있으면 딱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숨고르기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험한 말이 나오니까. 그러면 숨고르기를 하고 있으면 저는 이제 쭉 그렇게 안정이 되면 될 때 수미도 어떻게 해요? 갑자기 엄마가 얘기하다가 딱 끊으면 뭐라고 쪼글쪼글 저만 알아듣는 소리를 쪼글쪼글 하고 있다가 다른 걸로 쓱 넘어가면서 이렇게 지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가 일어나요. 중간중간 일어날 때 감정 싸움을 치닫지 않게. 치닫으면 엄마도 손해, 애도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위아래 보면 언어적 신체적 폭력의 경험 이거 굉장히 나중까지도 그런다는 게 저는 저희 남편을 보면서 저 남편이
어렸을 적을 생각을 하면 엄마가 굉장히 엄하게 훈육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렵게 당했던 그런 것들은 우리 아이한테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딱 하고 정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기를 바꿔 나가야 되는 게 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다듬어가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웠던 게 이거예요. 저희 둘째하고 수미. 큰애는 이미 고등학생이라서 수미는 그냥 정말 아버지 같아요. 그냥 큰 오빠는 아버지 같아요. 뭐든. 그런데 둘째는 이제 사춘기 들어섰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처음엔 잘해주려고 막 했는데 아닌 거예요. 얘가 따박따박 대리면서 얘는 제일 만만한 게 둘째죠. 얼마나 또 막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밥 먹다가도 둘째를 마주마주 이렇게 쏟아보고 둘째가 이렇게 뭘 딱 먹으려면 이러면서 그리고 이렇게 눈 마주치면 먹다가 마주치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형한테 하소연을 하면 야 너도 안 배우는 줄 아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큰 형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속상해가지고 하다가 그렇죠. 밖에 나가서 놀 때 수미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똑같죠. 처음에 갔을 때 되게 아무나 엄마 그래요. 특히 처음에 마트 갔을 때 카트에 앉혔대요. 앉혔는데 쓱 밀고 가는데 내 옆에 카트가 싹 지나가는데 갑자기 카트를 딱 잡고 당겼어. 컴퓨터를 보니까 거기 카트에 애기가 앉아있는 거야. 탁 잡고 당겼더니 왜요?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창피해. 네. 그리고 계속 찌그러찌그러 하니까 나는 네가 오기 전에 혼날 일이 없었어. 너 때문에 혼나잖아. 그리고 엄마 아빠가 수미한테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나한테 줘야 될 건데 부족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수미가 하는 거 보면서 그렇게 오빠가 만만해? 이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엉덩이 때렸던 거를 오빠가 때리고 진짜 내가 실수했다. 절대 오빠 그래서 수미가 혼난 상황이 되면 아빠를 데리고 가요. 물과도 못 잡고 수미만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러면서 이제 오빠가 일기장에 끄적끄적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형이 정말 대단해.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러면서 이때 저희 오빠가 이제 그러니까 둘째가 4-5살 때 동영상들 많이 있어요. 형한테 하던 거 이런 것들도 다 있죠. 막 가서 푸시고 막 한 거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너도 이랬거든. 그랬더니 그랬던 자기 모습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우리 형 정말 대단해. 형의 말에 이제 꾹뻑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반항하고 그랬던 게 꾹뻑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항상 얼굴이 굳어있어요. 이제 집에만 들어오면 얼굴이 이렇게 들어와요. 짜증나서. 그러면서 네가 동생한테도 인정을 못 받으면 네 친구들이 너를 인정해주겠니? 하면서 얘가 이제 회장 선거 막 이런 거 굉장히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가는데 네가 동생한테 정말 잘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면 친구들이 알아서 널 뽑아줄 거야 했는데 이 학교 회장 선거에 당선이 된 거야.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수미한테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조금 바뀌었다는 얘기죠. 애들한테 하는 것도 이제 까칠하던 게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이렇게 수미를 통해서 바꾸는 이렇게 계기가 됐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도 초보야 이러더라고요. 네가 왜 초보야? 너도 제방할 때가 있었잖아. 그랬더니 아니 나도 동생이 처음 생겼잖아. 아 맞다. 그래 너도 연습이 좀 필요해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둘째한테 누구를 제일 사랑해? 이제 우리 가족을 다 이렇게 하면서 수미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수미 정말 싫어 왜 데리고 왔어? 이랬었거든요. 자 그래서 수미를 보면서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세요. 얘가 눈빛도 세고 막 눈도 세고 그러면서 굉장히 센 척하는 거죠. 센 척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세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고양이 앞에 쥐 나 안 잡히고 보려고 막 쥐가 고양이를 이길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털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모습의 가장 깊은 곳에는 불안한 너무나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는 거. 그리고 제대로 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아이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넌 이것도 못해? 이러면서 이런 말들이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니까요. 이 나이 때는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아니지. 이런 걸 할 기회가 없었지. 이러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뭐야. 이렇게 물건의 이름도 다 몰라요. 집에 있는 거조차도 냉장고 이런 것도 몰라요. 이건 냉장고인데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이제 하나 다 이렇게 알려줘야 될 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도 지금 나이는 이렇게 먹었지만 계속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 그래서 나도 실수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신 수미가 지금은 조그맣고 이렇게 약한 모습이지만 너는 내 나이가 됐을 때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딱 하니까 그때부터 수미를 대하는 말투가 달라지죠. 그런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되면서 수미한테 이렇게 약간 비난하고 무시하던 이런 말투가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지면서 이제 조금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 말투가 이제 나오면서 오빠들한테도 그렇지 않니? 이러면서 이제 많이 수미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이게 갈등 상황들이 있을 때는 얘가 문제가 아니라 이 갈등 상황을 만든 나의 뭐가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 바뀌면 조금만 바꾸는데 얘는 확 바뀌어요. 그거를 이제 오빠들한테도 네가 이렇게 하면 달라질걸? 했는데 또 그게 확 바뀌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식구들 전체로 봤을 때는 서로가 그런 상황 자체가 부쩍부쩍 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됐고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육아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굉장히 갈등 상황을 즐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그런 갈등 상황들, 힘든 상황들을 낼 수 있으면 이제 다른 분들은 좀 쉽게 좀 덜 아프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죠. 그냥 각 유아기 그 아이별로 발달 특성들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서 얘는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이해를 하면 그랬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상태로 되니까 좀 더 쉬워지고요. 특히 저기 세 번째 과거와 현재 상황을 많이 알면 좋잖아요. 특히 현재의 지금 양육자는 부모지만 얘가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선생님하고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 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얘가 이랬어요 못됐어요 하면서 안 좋은 것만 얘기를 하면요 그쪽에서도 그렇게 봐요. 근데 얘가 이랬는데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이것만 이렇게 도와주시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선생님들도 계속 그렇게 보시는데요. 제가 이거를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수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저희 막내 시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위탁을 애들 8명을 하고 있대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오는데 수임하는 아이가 오는데 어려워요. 식탐부터 시작해서 우리 수미의 그런 처음의 행동들을 막 어린이집 와서 하는데 자기 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둘까 생각을 했대요. 수미가 변하는 걸 보면서 제가 수미 얘기를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서 그 위탁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이런 문제 상황이 있을 때 위탁부가 와서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얘가 집에서도 이래요. 뭐예요? 하면서 안 좋은 것만 푹푹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들도 얘는 이런 애야.
밖에서는 요지가 없는 그래서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밖에 나갈 때에도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주변 인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얘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너무 예뻐요. 잘하는 거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서 얘가 부족한 걸 할 때 얘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얘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따뜻하게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활동 같은 거 할 때 어떤 부모 참여 수업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가서 빠지지 말고 가서 보셔야 돼요. 보면 또래 애들하고 올 때에 뭔가 부족한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있어요.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그러면 그거를 집에 와서 조금 보완해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따라잡습니다. 네. 저는 여기 맨 밑에서 두 번째요. 매일 이제 저녁 때마다 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글 쓰잖아요. 카페에 이렇게 중간중간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저가 저 나름대로 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정리하는 그 시간에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내가 이럴 때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들이 애기 키우면서 조금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리 없이 그냥 쭉 이렇게 힘든 상황만 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을 잃지 않도록 좀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아이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아이지만 이 아이들한테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고 아픈 마음을 치료해주는 거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면서 계속 사랑을 표현하는 치료사는 그거예요. 그냥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치료. 그리고 인도자라는 거예요. 그냥 맨 마지막에는 다 같이 어울려서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고 이렇게 어울려 살 때에 잘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정말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쭉 이렇게 잡아주시면 정말 아이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저렇게 세 가지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거 쓰는데요. 오래 걸렸어요. 일단 큰 틀 잡아놓고 그렇게 시간 날 때 한번 보면서 정리. 아유, 한 번 하는데 이거 굉장히 시간 많이 잡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미의 적응 과정을 보면 이제 일단은 어린이집 가기 전에는 됐으면 안정을 시키면서 가기 전에 기저귀나 떼자. 기저귀 못 떼고 왔어요, 우리 수미가. 기저귀를 떼고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갔더니 무조건 애들 다 따라합니다. 심지어는 지가 제일 마음에 드는 애. 밥 먹는 거, 뭐, 숟가락 잡는 거, 다 따라하는 가게가 따라하지 마.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놀리는 줄 알고 막 울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니야, 수미가 너를 너무 좋아해서 잘 몰라서 뭐 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계속 알려주시면서 하는데, 어쨌든 어린이집에 가서 얘가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은 게 저거예요. 말이 빨리 트이면서 네, 또 애들하고 그렇게 어울리는 거를 선생님도 같이 이렇게 코치를 해주시면서 이게 말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뜻은 이건데 말이 안 되니까 행동이 나와서 패거나 부시거나 이거잖아요. 그런 게 많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처음에 갔을 때 가만히 앉아있는 걸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점점 안정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유치원에 가니까 그게 이제 기반이 돼서 아이들하고 이제 어울리는데 여기 보면은 집에서 그래요. 저렇게 꼬집어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해서 선생님한테 얘기했어. 내가 예쁘게 말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도 이제 보호할 줄도 알고 친구들한테 고마워, 미안해, 빌려줄래, 나도 해도 돼, 막 이런 말들이 쓰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선생님 수미가 착해졌어요. 수미가 착해졌어요. 그러더니 요즘 이래요. 오리기나 뭐 이런 거 할 때 엄마 나 잘했어? 잘했는데 그랬더니 그런데 애들이 이상하다고 해. 어떻게 이상하다고 해? 애들보다 못했으니까 애들이 나 잘했어? 애들이 보여줬는데 엄마처럼 잘했어 하는 애들이 이게 뭐야? 그래서 이상하다고 해.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러면 수미야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네가 이렇게 안 해가지고 친구들이 그렇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봐. 그러면 자극을 받으니까 더 열심히 잘하려고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끼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그냥 수없이 쭈루루쭈루루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